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기억이쇼 공감 토크쇼 오달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관 씨가 준비한 네. 오발탄으로 오달수의 문을 열어보죠. 자, 오늘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오발탄이. 오늘 뭐 오발탄이 자리가 잡혔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오늘 발견한 탄성 나온 사진 보시면 이게 뭐지 할 텐데 잘 보시고 네. 과연 이게 왜 이 사진이 나왔을까라는 네. 이야기를 바로바로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발견한 오발탄 이겁니다.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불빛들이 보이는데 네. 뭐 축제 현장 저희가 같기도 하고 어딜까요? 나이트클럽은 일단 아닌 것 뭔 같고. 불빛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거 딱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뭐 촛불을 들고 있는 것 같네요. 촛불은 아닌 것 같지는 않은 같은데. 네. 것 같아서. 아, 휴대폰인가? 휴대폰? 네, 휴대폰 분들일 것 같아요. 휴대폰입니다. 역시 뭐 또 젊은 분들이 감각이 좀 더 낫네요. 아, 가수 공연을 하는데 조용한 노래가 나오니까 휴대폰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흔드는 맞아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저 불빛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즐겁게 축제 현장에서 저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시끄러운 나라 때문에 길에 나가서 정말 마음이 행복해지는 길거리에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비장한 각오로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안타까운 심정에 제가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요즘 저 불빛을 들고 있지만 온전히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든 불빛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요. 요즘 시대가 참 그렇죠. 지금 촛불 드신 분들이 다 저를 콘서트장에 와서 우리 용관 씨 맞아요. 그럼 돈도 많이 벌고 참 좋으실 텐데. 콘서트랑 저랑은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저랑은 뭐 예. 네, 오늘의 달콤한 수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죠. 저희 청주에서도 매주 촛불 민심이 타오르고 있는데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이 촛불 민심은 활발 타오르고 있는 요즘 저희 오달수에서 이 촛불 집회 현장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우 정말 큰일이에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너무 걱정돼요. 시민 여러분들, 학생분들 다 걱정이네요. 나오지 않게 되는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거리 시민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결론은 안 일단은 나오고. 버틸 대로 버텨보자라는 어떤 약간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발. 26일 날을 보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이게 성남 민심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김진태 의원의 발언 촛불 꺼진다라는 발언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성났거든요. 그리고 뭐 그 안 이외에 추워요? 화가 나면 안 추워. 제가 26일 날 그래서 걱정을 좀 했어요. 이 사람 많이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부터 비가 오다 눈이 오다 했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겠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맞아요. 정말 역대 최다의 인원이 그래도 집회에 참여를 많은 했었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고생을 하겠죠. 네, 그런 날씨가 염려는 좀 추워지니까. 있죠. 29일 날 대통령 3차 담화 내용을 보건데 네.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제발 생각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역전돼서. 근데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충청북도 19일 같은 경우는 충북이 최다 인원이 모였다라는 어떤 보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 있었거든요. 일을 하고 오는 길에 예매를 안 해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려오는 참편이요? 내려오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제가 전날 밤에 해놔서 다행이지 이미 그날 오후부터는요 맞아요. 저녁 6시 이후에 모든 심야버스까지 버스 예약이 이미 다 끝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딱 내려오려고 터미널에 도착을 해보니까 청주 버스 타는 그 레인 쪽으로 가니까 이미 청주 분들이 다 피켓을 하나씩 들고 집회 오셨다가 다 내려가기 위한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뭐 그중에 이제 저를 이제 알아보고 인사 나누시는 분들도 계셨고 인사 나누면서 아우 집회 왔다 가시냐니까 예 추운데도 집회 왔다 갑니다. 아유 움직여야죠. 이러면서 남녀노소 저 불문하고 아주 결연의 의지로 왔다 가는 모습들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얘기 쭉 앞으로 나눠볼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차 담화가 지난 29일에 있었잖아요. 저는 또 변호사님께서는 그 담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서. 3차 담화를? 네. 담화. 네. 저는 법을 전공했으니까 법적으로 말한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는 있어요. 탄핵 발의를 하고 소추는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하야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주고 4월 달이나 5월 달에 자진하야 하는 걸로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헌법상으로. 그 불가능한 거를 국회에 떠넘긴 거거든요.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소리죠. 그런 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무슨 담화의 내용을 담을까. 그리고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한 게 근데 정말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혹시 할까? 그리고 정말 하게 되면 어떨까? 막 가슴이 막 뛰었거든요. 근데 아마 저 같은 느낌을 가진 국민들 많았을 거예요. 뭐야 지금. 그래서 보던 국민들이 이거는 제 6차 촛불 집회 소집령과 비슷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촛불에 휘발유를 붓는 거. 근데 이제 26일 날 청주 집회 현장에 이제 최 변호사님도 이제 계셨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사실 19일 날 집회에 그때 훨씬 더 컸었죠. 청주 지역에서 있었던 그 집회 도청 앞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19일 날 안 나가시고 26일 날 참여를 하신 거예요. 19일 날은 도청 앞에서 시작했고 26일 날은 성안길 입구에서 했었죠. 19일 날에 그래도 한 10,000명. 그게 주최 측 추산이 10,000명이라는데 뭐 실제로 7,000, 8,000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경찰 추산은 한 5,000여 명 얘기하죠. 그렇죠. 26일 날은 좀 인원수가 좀 다른데 1,000여 명 정도. 26일에는 충북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갔기 서울 때문에 상경 때문에 15,000 정도 올라갔다고. 집회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는 좀 늦게 갔어요. 한 5시 넘어서 갔는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갔는데 뭐 초등학교 4학년? 뭐 따님이 아빠를 데리고 갔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어떤가요 분위기가? 일단은 뭐 행진하고 뭐 구호 외치면서 뭐 대통령 퇴진 뭐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고 이제 자유 발언을 하는 거죠.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자유 발언을 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가정주부들까지 나와서 자유 발언을 하죠. 현 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아니, 변호사님 딸이 가보고 싶어서 같이 가셨다고 하는데 소감 혹시 뭐 어떻다고 하던가요? 저도 뭐 역사의 현장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방송에서 나오니까 본인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데리고 갔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데리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회나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집회나 시위도 민주 시민의 권리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권리를 직접 느끼고 그거에 대한 의식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데리고 갔었거든요. 상당히 좋았어요. 딸은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은 게 축제 현장 지금은 이제 뭐 문화재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안전하잖아요. 우선은.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집회 문화 자체가 예전이랑은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옛날에 최 변호사님 80년대 학번이 데모 있었죠. 그냥 웃어요. 좀 하셨나 봐요. 우리 때는 데모가 끝날 무렵 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90년대 학번이니까 그러시구나. 92학번 딱 한 번 봤는데 그 학생 대열하고 전경 대열이 나눠서 그 하필이면 점심 먹을 즈음에 이제 그걸 이제 목격하게 됐는데 누가 막 손을 흔들면서 이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밥 먹고 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와요. 전경 쪽에서 막 오면 공문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럼 막 철모 이거 벗고 같이 밥 나눠 먹고 점심시간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쫙 흩어져가지고 또 이제 그래도 다 인간적이었네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 때 87년도 그때는 목숨 걸고 했죠. 진짜. 서울시청이나 서울역 앞에서 갑자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 모여 있어요. 주변에 상가나 아니면 저 인도 쪽에. 그러다가 한 명이 이제 딱 외치죠, 이제. 딱 외치면 이제 우르르 몰려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경들이 딱 줄 세워서 막 오고. 혹시 백골단이라고 있어요. 하얀 청바지 입고. 하얀 청바지 입고 하얀 헬멧 쓴 친구들이 막 잡아가고. 무서웠죠. 그때는 뭐 화염병, 광목 뭐 서로 대치. 그때 학생들이, 근데 이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광목이나 화염병 든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면 모든 집회나 시위를 다 불법화시키고 했으니까 그거 대항해서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블록이 있으면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걸 들어서 깼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항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바뀐 이제 시위 문화가 정말 그 백몇십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일단 폭력이 없고 제일 처음에 1차 집회 때는 그 왜 잠깐 문제가 생겼던 경찰 버스에 한 10명 가까운 시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갔을 때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려와, 내려와 이야기를 하면서 비폭력 시위. 그거는 박 대통령 내려오라는 소리 아니었을까요? 이제 교차되면서 얘기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올라왔으니까 뭐 뻘쭘했는지 계속해서 뭐 저항하려고 이제 폭력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내려와 외치면서 자기들이 뻘쭘하게 내려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대다수가 우리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 아름다운 시위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모습들이 정말 이슈가 되고 정말 해외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금 그 집회 또 이 시위 얘기 잠깐 해서 옛날 시위도 얘기했고 심각하게는 탄이라는 최루탄도 있었어요. 탁 터진 근데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벽돌도 얘기했지만 그런 손에 촛불이 들려 있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어떤 한 학생이 인터뷰를 했는데 나라가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시위 현장에 집회 현장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처럼 말주변은 없으니까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저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아마 80년대 이제 그때 폭력 시위 문화에다가 이제 90년대는 거의 잠잠했죠. 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촛불 문화도 비슷한 비폭력 시위가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미군 장갑차에 치인 여학생 미순이 효순인가? 효순인가? 그때 추모 집회에서부터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됐죠. 네. 그다음에 한미 FTA나 뭐 광우병이거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폭력 평화 시위 이것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거의 폭발적으로 이게 나타난 것 같아요. 도내에서 이런 집회에서는 이시종 지사가 이 집회 현장에 참여를 하진 않고 어디서 좀 지켜봤다고 그런 얘기 있던데요. 바라보는 참여도 시각들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왔다가 1시간 정도 이제 참여를 했다가 다시 나가서 옥상에서 뭐 그 도청 건너 옥상에서 뭐 이렇게 바라봤대요. 네. 개인의 성격 차이겠죠.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선두에 서서 뭐 이끄는 사람이 있겠고 또 신중하게 우리 이 지사님처럼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그 네. 국회의원들은 다 참석을 했어요. 새누리당 쪽은 참석을 안 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이제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니까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청 그 한 부분 그 문인가 어디를 개방을 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네. 촛불 집회 청주도 대단했죠 하고 또 한 분이 댓글 올려주셨는데 참여를 하셨나 보네요. 네, 이 촛불 집회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크다곤 하지만 사실 또 청주에서는 그 박 대통령이 방문했던 삼겹살 거리가 여기 참 예전에 제가 그 술집 상권 얘기할 때 얘기했던 서문시장 맞아요. 이 삼겹살 거리가 이제 박 대통령 때문에 그때 우리 얘기 듣죠.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집회 때문에 또 다시 약간 근데 참 상황이 아이러니한 살아났다고 얘기인데 여기는 박 대통령 때문에 또 장사가 그러니까 저도 가서 말이에요. 촛불 소주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박 대통령이 한번 다녀왔다는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서문시장에 다시 이제 붐을 일으키자고 이제 해서 약간 북적이었는데 또 일부 상인들은 그때 그렇게 어쨌든 뭐 음으로 양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박 대통령 퇴진에 참여하기가 조금 그렇다. 이렇게 해서 촛불 소주 참여 안 한 상인들도 있다고 하고. 그렇군요. 근데 일부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촛불 소주에서 뭐 굉장히 저렴하게 소주값을 받거나 무료로 소주를 준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 상인들 더 많아졌대요, 손님들이.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집회 끝나고 나서 또 뭐 거기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성안길이라든가 그쪽 주변 상권은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번화를 이룰 수 광화문 있죠. 같은 데도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게 편의점이나 이런 게 매출이 엄청나게 맞아. 올라가고 성안길도 일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 얘기하시니까 그 우리 지역 얘기는 아니고 서울 그 광화문 일대의 차벽 게 딱 가려져 있는 상가 주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반도 안 된대요. 반도. 평상시 매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네. 다른 집은 막 뭐 좋은데 자기는 반도 안 된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행복하다고. 저 진짜 좀 울컥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만나서 친구가 된 분들이 집회 끝나고 이렇게 뭐 소주 한잔 하러 가시고 이런 적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80년대도 그랬어요. 그래요? 막 경찰에 쫓겨서 식당으로 도망갔는데 연인이 되잖아요. 친구 만나고 또 드라마 같은데 이거는? 드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뭐 한 번 만나고 헤어졌죠. 뭐. 그래? 만나셨어요? 경험담이셨던 거예요? 경험담이셨구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 성안길이나 어디 이런데 장소가 그래서 좀 정례적으로 이런 일이 문화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왜 신문고 탁 때리고 임금님 나 억울합니다 뭐 좀 뭐 해소해 주세요.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요새는
그 뭐 대학도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권력에 유린당하고 돈에 유린당하는 세상에 잘못 말했다가는 되려 그래서 그런 문화재가 생기면 거기서 뭐 문화제도 열고 축제도 열고 아니면 억울하다고 호소도 하고 아니 뭐 잘했으면 자랑질도 하고 말이지 거기서 뭐 이런 좀 정리 그래서 누군가는 좀 이렇게 창구가 좀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맞아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태종 아나운서가 지금 핵심을 찍은 거예요. 촛불에 나타난 시민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상시화돼야 되거든요. 상시화된 채널을, 일상화된 채널이, 정치적인 채널이 갖춰졌으면 이런 촛불 집회 없죠. 우리나라만 유독 경연제로 거의다가 촛불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상시적인, 일상적인 정치적 채널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불만이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거기 그 홈페이지에 가면 국민신문공가 뭔가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게 거의 홍보용으로 전략이 예, 있는데 하면 뭐 합니까? 안 되니까 나와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모여서 그렇게 촛불 집회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지 들어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촛불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씁쓸함을 얘기하면은 뭐 끝도 없겠죠. 네. 네. 뭐 얘기하실 거 있었나요? 그래서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는 거 아니, 우리나라가 항상 대통령이 물러날 때쯤 되면 부정부패로다가 최악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왜 경연제로다 시민들은 촛불이 드는 문화가 이런 형태의 정치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째는 뭐 정치 권력이 그 상대당이거나 아니면 국회나 사법부에 견제를 받지 않는다. 절대적 제왕적인 대통령이 돼서 그렇다는 면도 있겠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스템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촛불 집회나 이런 문화가 참 좋고 세계가 극찬하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과 비교해서 현저히 뒤지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정치 전문학자들이나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가. 도청 서문 앞에다가 만드시죠. 뭐 이렇게 좀 넓은. 아까 신문고 얘기 나와서 이제 거기서 용관 씨가 좀 정례적으로 사회 보시고. 제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변호사님 제가요? 법적인 해석을 하시고 돈은 봉사하시고 다. 예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그 정치 그 광장 같은 느낌의 말 같아요, 그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제안 사항이 나오면 어떤 관이라든가 정부에 또 제안도 하고. 민중의 집. 예, 민중의 그런 어떤. 아니 그거보다는 스페인의 포데모스 있고 이탈리아 오송운동이라고 최근에 유행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다음에 해적당 이런 당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 후보를 선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공약을 또 만들어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같은 데도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산도 결정을 해요. 시민들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용을 한다는 거죠. 정당이나 지자체에서. 상시적으로 일상화시켜서 그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격해지도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말을 하고 모바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이 된다는 거죠. 향후에 우리나라 정치도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촛불 집회라는 것이 사실은 감탄할 만한 수준이지만 국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이게 손실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런 채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그분이 결단을 내려야 되겠네요. 아까 잠깐 지나가긴 했는데 변호사님을 청와대로라는 응원의 댓글도 올라왔고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탄핵이나 하야를 해도 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사람인지 그게 문제인 거죠. 변호사님을 청와대로. 지난번에 충청권 4개 시도 합친 네. 단체장이셨는데 바로 또 올라가십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안 하더라도 청와대 수장 정도는 한번. 네. 오늘은 촛불 집회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씁쓸한 부분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도 집회 문화가 많이 건전하고 건강한 것 같아서 또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면도 있었죠. 그렇죠. 네, 오늘의 공감 키워드를 얘기해 볼까요? 오랜만에 장유서 한번 가시죠. 그래요? 오랜만에. 저는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였잖아요. 그때 고대 아테네 민주정을 완성한 사람이 페리클레스였어요. 페리클레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거나 자신의 생계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테네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물론 뭐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생계가 바빠서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적인 일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비판적인 일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자리에는 항상 공동체 문제, 그다음 정의의 문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대 아테나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을 좀 안 하죠. 고대 아테나 몰라요? 아니 뭐 아는데 내용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고대 아테나까지만. 오늘 마중물. 마중물 합니다. 네. 마중물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 처음 물 이렇게 뭐 해가지고 잘 나오게. 옛날에는 집에 수도가 없고 펌프가 있었어요. 막 펌프. 근데 그 펌프질을 하려면 한 대접 정도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이 한 대접 정도의 물을 넣고 막 펌프질을 하면 엄청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양의 물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번 촛불문화제를 보면서 건강한 우리 사회, 미래 우리 사회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정의롭게 사회를 바라보고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과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는 최소한 더 건강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서 이번 촛불문화제 보면서 우리 사회의 마중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생각했던 거에서 좀 바꾼 게 이제 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참. 예, 세월호 때 이유 때 나왔던 그 노래도 있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가대가 도세요. 아니 이 노래를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거짓들이 아마 만연돼 있을 거라 보고요.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좀 진이 빠지지 않고 참이 빨리 이겨서 좀 우리 국민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공감 키워드를 할 차례인데 댓글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네. 어떤 분이 저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도청으로 나갈 겁니다. 하고 올려주셨더니 밑에서 도청 앞에서 만나요. 저분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삼겹살 또 드시겠네요. 네. 우리 그날 가서 용관 씨가 한번 사해보라고 합시다. 예. 생계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저요? 돈 버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공동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니 근데 우리 시민 발언이라 그러나요? 그분들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사회를 보시라고. 예? 사회를 보시라고. 제가요? 재밌을 것 같아요. 더 문화재 갖고. 아니, 제가 맥주는 살게요. 우리 팀 다 오셔서. 제가요? 아니 방송할 때 변호사님이 용관 씨 막 공격 많이 해도 제일 일하는 거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챙겨주시고. 늘 걱정하시죠.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저 토요일 날 일 있어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촛불은 희망이니까 오늘의 공감 키워드로 희망하고 싶어요. 특별한 설명은 없어도 다 공감하시겠죠? 알 것 같고요. 편집될 느낌입니다. 네, 천만유동 배우 오단수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쭉!